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남편인 류타와는 회사 동료로 만나 사귀게 돼 반년 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류타에게 전급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1년 정도의 예정이었고 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으니 단신부임 형태로 잠시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것은 보통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만 절망적으로 요리를 못하는 남편을 위해 매 주말 냉동해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생활도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활하는 집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식재료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엄청 적은 양이긴 하지만 있어야 할 식재료가 없어져 있는 일이 가끔 발생하거나 내가 이런데 접시를 놔뒀던가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지만 진짜 사소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분 탓인가 하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이 있어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스케줄이 변경되어 출장이 연기되어 버린 거죠. 할 수 없이 캐리어를 끌며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다녀왔습니다. 에? 누구? 당연하지만 제 구두가 아닙니다. 도둑? 누구야? 아니, 뭐 이런 뻔뻔한 도둑이 있지? 하지만 거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나노? 구두의 주인은 류타의 누나, 즉 제 시댁 형님인 레나 씨였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오늘 안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류타가 그랬어. 나노가 오늘 집에 안 돌아온다고 해서 왔더니만. 잠깐만요. 전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요? 류타가 괜찮다고 했어. 이 집 번화가에서 가깝잖아. 거기서 술 마시고 집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도 꽤 걸리고 취해서 그러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없을 땐 이 집 쓰고 있었어. 저는 지금까지 집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몇 번이고 왔었단 소리네요. 안 돼? 류타가 괜찮다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가 되죠. 멋대로 냉장고에 있던 것들 드시거나 한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애초에 전 류타한테 아무것도 못 들었다니까요. 시끄럽네 진짜. 네가 그렇게 류타한테 시끄럽게 구니까 귀찮아서 류타도 아무 말 안 한 거 아냐? 저한테 이야기도 없이 들어온 건 형님이잖아요. 적어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왜 내가 올케 따위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나가주세요. 제가 집에 돌아온 거니까요. 너 제정신이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술도 취해 있는데 밤길에 내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라는 거야? 난 류타가 이 집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집은 내 거잖아. 그게 맘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잠깐만요. 문 열어주세요.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진짜. 날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오늘 하룻밤 노숙이라도 해보지 그래? 아니, 방금 전까지 여자 혼자 밖에서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냐고 했던 사람이 그건 나한테 해당하는 거지. 너 같은 절벽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안심해. 그 절벽이랑 결혼한 건 당신 동생인데요. 하여간 류타는 왜 이런 지점투 같은 애랑 결혼한 거야 대체? 나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 동생이랑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류타, 형님이 우리 집을 쓴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너 오늘 출장은 고객 사정으로 연기되어서 집에 돌아온 길이야.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더니 나 내쫓겼는데? 헐, 진짜?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하게 생겼니? 네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우리 집을 써도 된다고 하잖아. 류타도 뭐라고 좀 해봐. 그건 뭐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게 귀찮아서 나누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건데 출장 연기라니. 재수가 없네. 뭐? 지금 그쪽을 신경 쓰는 거야? 보나마나 누나 심기 건드렸지? 그럼 누나는 절대 안 지려고 든단 말이야. 나노가 포기하고 오늘 다른 데서 자. 어차피 오늘 외박할 예정이었잖아. 내 집이 코앞에 있는데 집주인인 내가 다른 데 가야 하는 거야? 구야, 누나를 밤에 내보내면 위험하잖아. 나는 오늘 치마 입었어? 바지. 그럼 괜찮잖아. 무슨 뜻이야. 형제가 아주 하나같이.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무리 친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알았어. 내가 알게 된 이상 이런 건 더 이상 안 돼. 형님한테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해둬. 그날 아주 단단히 못을 박아뒀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날 집에 돌아가니 다녀와... 뭐야? 불? 저는 서둘러서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가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거 불난 게 아니네요. 네? 연기가 난 원인은 이거네요. 그때 소방대원분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려 바퀴벌레약? 연기로 벌레 잡는 그거? 연기가 진정되길 기다렸다 집안에 들어가니 거실이며 안방이며 곳곳에 바퀴벌레 약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침대도 엉망이고 옷장도 열린 채로 유독가스를 퍼뜨리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해충을 잡기 위한 살충제이니만큼 당연히 그 성분엔 사람한테도 유해한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사전에 최대한 집안 물건을 빼놓던가 영향이 안 가도록 정리를 한 뒤에 쓰는 게 원칙이거늘. 이건 완전 테러잖아. 범인은 그 사람밖에 없어. 형님,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 약 퍼뜨리셨죠? 소방차까지 부르고 아주 쌤통이다. 보고 계셨어요? 해충이 제대로 박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하잖아. 해충? 저 말인가요? 너 말고 누가 있어. 내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편하게 있는 걸 방해한 해충씨. 당신이 퍼뜨린 연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며 옷이며 싹 다 못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내 알 바 아니지 뭐. 나는 좋은 뜻으로 해충을 박멸해 준 거잖아. 당연히 류타한테 허락도 받아두었고. 류타 그 소리밖에 할 줄 몰라요?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류타가 된다고 하는 이상 계속할 거야. 그게 싫으면 이혼하든가. 너 같은 여자 류타한텐 안 어울리니까. 좋아, 아주 해보자 이거지? 다짐하는 저에게 분노에 박차를 가하는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나노, 또 누나 건드렸어? 멋대로 해충약이나 뿌려대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딨어. 그건 바퀴벌레 때문에 누나가 해준 거잖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세요? 넌 지금 누나 편든다 이거지? 또 그렇게 나온다. 자꾸 그러면 결혼 생활 힘들어진다. 그러네. 그런 애가 아니지, 그런 애가. 사과하면 누나도 받아줄 테니까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사과해둬. 부인의 의견은 하나하나 다 무시해버리는 남편에게 저도 애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이 형님은 집에 또 올 게 뻔하니까요. 두고 보자고 아주. 저는 형님과 남편 양쪽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형님이 내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지만 지금은 형님이 집에 또 언제 오나 기다려집니다. 남편에게 또 출장을 간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두고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 완벽하다. 자, 진짜 해충 청소를 두고 보자고. 그날 저는 출장에 가는 척을 하며 연차를 내고 집 근처 카페에서 먹잇감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고급 와인? 아껴뒀던 건데. 류타 이 자식이 자기가 와인 안 먹는다고 알려줬구만. 저 인간은 어디까지 자기 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진짜. 하지만 와인을 마신다라는 건 와인잔이 담긴 찬장문을 열게 된다는 뜻.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쌤통이다 바보 옳게. 뭐야 이게, 벌레? 그렇지, 제대로. 이 장면 그대로 녹화해서 동생에게 전송.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누나가 쓰러져 있어? 빨리 안 가보고 뭐해? 내가 출장 가서 없으니까 또 집을 써도 된다고 한 거 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벌레? 모양의 장난감. 할로윈 때 쓰려고 놔둔 건데 형님이 찬장 열었을 때 우연히 떨어졌나 봐. 깜짝 놀라서 기절하신 건가? 하신 건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글쎄, 무슨 소린지 도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안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하지 뭐. 뭐?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그 집도 방 내놨고 한 달 뒤에는 방 빼줘야 되니까 네 짐들도 그쪽으로 보낸다. 아, 근데 바퀴벌레 약을 하도 심하게 쳐대서 네가 아끼는 옷은 싹 다 못 쓰게 되었으니 버릴게. 뭐? 옷이 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형님께서 멋대로 하신 거라고. 매트리스며 옷이며 그래서 싹 다 못 쓰게 된 거라고. 내 명품 코트는 그니까 싹 다라고 했잖아. 말도 안 돼. 세탁소에 맡겨보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돈이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잠깐만 나노. 누나한테 들은 거랑 너무 다른데? 아, 또 하나. 네가 지금 사는 집 잠깐 빌렸어. 뭐?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너희 누나에게 빌려줬으니까 나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낮에 잠깐만 빌리는 거니까. 뭘 어쩌겠다는 거야? 글쎄. 그냥 뭐 네가 단신 부임할 때 우리 본가에서 쓰던 가전제품 빌려갔었지? 이제 이혼할 거니까 싹 다 가져와 버렸어. 뭐? 냉장고랑 세탁기? 아, 청소기도. 그럼 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글쎄. 네가 사랑에 맞지 않는 누님에게 물어보던가. 지금 우리 집에 뻗어 있으니까. 너 아까부터 이혼 하는데 진심 아닌 거지? 우리 아직 결혼하고 1년도 안 됐어. 그러게나 말이야. 결혼 전에 네가 이렇게 등신 같은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나마 우리 아직 아이는 없잖아. 그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뭐. 잠깐만 나노. 내가 사과할게. 나도 누나에게 속은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내 얘긴 하나도 안 듣고 너희 누나한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한 게 누구였더라? 미안하지만 내 결심은 안 변하니까 해볼 테면 한번 해보던가. 나도 제대로 붙어줄게. 자신 있으면 해봐 어디. 나노, 일단 얘기를 좀 하자. 어? 나노, 네가 없으면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난 네 식모가 아니야. 입에 거품까지 물고 있는 형님을 놔둔 채 저는 그대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본가에는 남편의 방에서 가전제품을 회수해온 부모님이 계셨고 네가 만들어 놓은 반찬도 싹 다 먹어버리고 왔어. 방이 어찌나 더러운지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 두 분 다 질려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 사태를 알게 되신 시어머님께서 연락이 와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관계를 되돌릴 생각은 없다고 전해드렸고 나도 그렇게 뻔뻔한 부탁을 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진심으로 사죄해 오시면서 위자료 명목이라고 500만 엔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 두 놈한테 다 받아낼 거니까 받아주세요. 시어머님의 진심에 압도당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태의 원흉이었던 둘은 그로부터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혼이 나고 본가에서 생활하던 형님은 부모랑 떨어져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라 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고 번 돈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 써왔던 형님은 첫 자취생활에 벌써부터 기가 다 빨렸다든가 뭐 제일 힘든 건 찬장문을 열 때마다 벌레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매번 떨어야 하는 거겠지만요. 한편 류타는 제가 더 이상 음식을 보내지도 않게 되고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손절당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식사는 외식에만 의존, 점점 돈이 없어지자 편의점 도시락을 찾게 되고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 몸 상태는 점점 악화. 심지어 이번 이혼에 대해 제가 회사에 보고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 결과 회사에도 안 오게 되었습니다. 남매 2명 싸잡아서 복수 완료. 내 이름은 타에코, 27살 회사원이라. 오늘은 나와 여동생과 엄마 사이에 일어난 가족 간의 트러블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싱글맘 가정에서 자랐다. 엄마는 나와 닮았지만 2살 어린 치에코는 나와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녀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미인으로 우리 자매는 외모에서 확실한 격차가 있다. 당연히 주위에서 이쁨 받는 건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라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엄마까지 노골적으로 여동생만 이뻐하곤 했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가족과의 사이가 크게 좋지 않았다. 사회로 나온 후에는 가족과는 완전히 소원해졌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편한 와중에도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꽤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오랜만이네. 보고할 게 있어서 그런데 잠깐 괜찮아? 괜찮은데 짧게 하렴. 실은 나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 아, 그래. 축하한다. 너를 고르는 남자가 다 있나 보네. 예,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의외다. 무조건 치에코가 먼저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뿐인 거야. 그러게. 하긴 너 같은 경우는 찬스가 오면 바로 물어야 하지 않겠니? 치에코는 앞으로 얼마든지 찬스가 올 테니까 초조해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다음에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가고 싶다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해서. 아, 뭐야. 굳이 안 와도 돼. 그렇게 하기 좀 뭐하잖아. 그래도 결혼할 상대의 가족인데 그렇게 말해도 요새 바빠서 어차피 안 돼. 그니까 약혼자한테도 됐다고 전해줘라. 결혼식에도 굳이 안 불러도 되니까. 아, 그래. 결혼식에 올 마음도 없구나. 그렇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남자일 거 아니야. 뭐 일개 벤처기업 사장이니까 별 볼 일 없긴 하지. 에? 약혼자가 사장이라고?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야. 그래도 바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남자친구한테는 그대로 전해놓을게. 잠깐만. 보니까 만날 수 있겠다. 바쁘다면서 무리할 필요 없어. 에휴, 딸 약혼자라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볼 수가 있겠니? 라며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여준 엄마.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나 내 부모라는 게 참 부끄럽다. 뭐 어쨌든 주말이 되어 약혼자인 시니치 씨와 함께 몇 년 만에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을 여니 잘 찾아오셨네요. 타에코도 어서 오렴.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누구세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숭을 떨어대는 둘.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속은 완전히 똑같다.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둘을 보고 토할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다. 단지 동생이 시니치 씨한테 엄청 끼를 부리는 게 조금 거슬렸다. 그리고 내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집에 방문했던 다음 날 이번에는 동생한테서 라인이 왔다. 어제 깜짝 놀랐어. 뭐가? 언니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상대가 사장에 심지어 훈남이기까지 하잖아? 엄청 젊어 보이던데 몇 살이야? 34살이야. 회사는 설립한 지 5년 정도 됐고. 우와, 젊어서 성공했네. 언니도 참 대단하다. 그런 찬스가 있을 줄 알았으면 나도 취직이나 할걸. 딱히 결혼 상대 찾으려고 취직한 게 아니야. 내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직 회사 자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유복한 거 아니야? 그야 보통 회사원들보단 많이 벌긴 하겠지. 행운이 따로 없네. 외모가 망한 대신에 운으로 다 갔나 보다. 행운인 건 부정하지 않지만 말투가 거슬리네. 그래서 무슨 요건으로 연락한 건데? 시니치 씨, 나한테 넘겨주라.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결혼 상대 찾는 중인데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말이야. 그러다가 이상형을 언니가 딱 데려왔잖아. 당연히 농담이겠지? 진심이야. 시니치 씨랑 헤어지고 나랑 이어줘.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니? 원래라면 엄청 화가 나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야. 뭐 어때서 그래? 언니는 직장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타령하기 전에 취직부터 좀 하는 게 어때? 정도를 모르는 네 무례함도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을까? 한참 동안 만나지 않아 까먹고 있었지만 여동생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애였다. 엄마가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그런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생에게 빼앗겼었다. 이제 와서 따질 생각은 없으나 응어리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살을 넘기고도 아직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걸 보니 전혀 성장하지 못한 듯하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할 뿐이고 하여튼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시니치 씨를 만나게 해달라던가 넘겨달라던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당연히 싹 다 거절했지만 너무 집요하게 굴어서 요새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생이 그런다고 포기할 애가 아니다. 동생을 무시하자 곧바로 시니치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 대화 좀 하자. 절대 안 해.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했잖니. 어차피 치에코가 울고불고 했을 거 아냐. 어떻게 당신네들은 옛날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양보 좀 해줘라. 네가 언니잖아. 무슨 장난감이나 간식 얘기하든 말하네. 걔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내 약혼자라고 알아? 남의 약혼자를 뺏는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심지어 언니 약혼자를 뺏겠다니 말이 돼? 그래도 그렇게 하는 쪽이 신이치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아? 뭐라는 거야? 신이치는 돈도 지위도 다 있잖아. 그런 사람이 너같이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면 쪽팔리잖아. 치에코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둬도 나름 어울리지 않니? 동생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려고 애쓰느라 나나 남자친구한테 신뢰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나 봐. 그래, 못 들은 척 해주면 그만이긴 한데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쳐도 신이치 씨도 약혼자의 여동생으로 갈아탄다 하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걔는 얼마든지 찬스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 찾으란 말이야.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도 치에코가 더 아내로서 적격이야. 남편도 떠받들 줄 알고 주제넘는 행동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러시겠지. 주제넘지 않도록 가사도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남편 수입에나 의존하면서 기생충처럼 조용히 살 거 아냐. 뭐라는 거니? 동생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그게 딸한테 할 말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신이치 좀 데려와봐. 얘기 좀 해보자고. 아니 그런 얘기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부탁이니까 제발 철 좀 들어 엄마.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지만 정말 없던 정마저 다 떨어졌다. 동생 편만 들어준 건 옛날부터 그랬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이야. 그 이후로는 엄마한테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게 되었다.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개인 사정을 남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했고 당연히 신이치 씨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그 둘은 신이치 씨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을 다해서 본성을 들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고 나도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전부 털어놓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다. 엄마와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되어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생각한 순간 타이코, 좀 말하기 뭐한 일이긴 한데 얘기 좀 들어줄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여동생이랑 어머니 말인데 결혼식에 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에? 미안, 많이 놀랐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들어봐. 당연하지, 얘기해봐. 사실 어제 어머님 댁에 갔었거든. 혼자서? 응, 어머님이 연락을 하셔서 말이야. 딸 문제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혼자 오라고 하셨거든. 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님은 안 계시고 여동생만 있었어. 설마 아니긴 하겠지만 무슨 일 저지른 건 아니지? 뭐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나를 꼬셨어. 뭐라고 할까, 좀 유혹하는 듯이 말이야. 말도 안 돼. 둘이 짜고 유혹했단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 나는 바로 거절하고 뒤돌아 나왔어. 그건 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솔직히 말도 안 했을 거고. 네 가족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결혼식에는 귀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분들도 와주시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는 건 조금 그래. 미안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결혼식에 안 부르는 건 나도 완전 찬성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나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둘 걸 그랬어. 사실 아주 예전부터 저랬거든, 내 가족들은.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가족관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다. 얘기를 들은 신이치 씨는 엄청 화를 내주었고 공감해주니 나도 기뻤다. 가족 문제로는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혼식에 둘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미친 것들아! 직접 찾아가서 힘껏 소리쳐줬다. 처음에는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식에 부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대놓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물론 이제 와서는 늦었으니 나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왔다. 그 직후에 엄마한테 라인이 왔다. 부탁이야. 사과할 테니까 얘기 좀 하자. 사과한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딸한테 중요한 날인데 참석 좀 시켜주렴. 그 중요한 날을 망치려고 한 장본인이 할 소리야? 부탁이야. 시간이 없어. 시간? 이렇게 된 이상 전부 설명해 줄 테니 들어보렴. 듣기만 한다.
실은 반년 전까지 치에코한테도 약혼자가 있었어. 꽤 큰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지. 결혼 안 한 걸 보니 파토났나 보네. 남자 쪽에서 다른 여자로 갈아탔거든.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도 또 다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굳이 내 약혼자를 노릴 이유가 되지는 않지.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무직이라서 이대로면 생활이 안 돼. 일이 없다고? 해고됐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치에코 약혼자가 결혼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길래 그럼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뒀어. 대단하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앉았네. 그래서 네가 신이치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찬스다 싶었지. 약혼 파기 위자료로 어떻게든 연명해 오긴 했지만 슬슬 한계였으니까. 그럼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됐잖아. 그래도 너는 우리를 싫어하잖니. 뭐 그렇지. 그래도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줬으면 화는 났지만 도와줬을 거라고. 고마워 타에코.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럼 얼마간의 생활비 좀 보태줄래? 그리고 결혼식에도 불러줬으면 좋겠어. 신이치 친구 중에 치에코 결혼 상대로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아무리 다투고 해도 가족이니까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당신네들이 내 약혼자 뺏어가려고 한 시점에서 그딴 건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100% 자업자득 아니야. 동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 보겠답시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구원할 가치도 없어. 두 번 다시 우리랑 엮일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연락처를 전부 지웠다.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서 내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버텨서 골치가 아팠다. 물론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소꿉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둘 얘기가 나왔다. 일단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매각하고 엄마는 나이가 있어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동생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성격이 틀려먹어서 겨우 얻은 직장도 오래 못 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스트레스 탓인지 피부와 머리도 거칠어져 예전 같은 미모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한다. 저는 부당한 일을 매우 싫어하는 28살 셀러리맨 스구요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도 저는 고등학생 때 농구부 소속이었습니다. 네? 벤치에서 분석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에?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저를 뭘로 보고 있었던 건가요? 뭐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처음 농구부에 들어가게 된 저는 주변이 대부분 경험자들이라 엄청 노력했습니다. 뛰어 마사요시! 페이스 떨어뜨리지 말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네! 자세가 왜 그래!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모두가 쟤는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여름 전엔 나갈 거야. 올해가 끝나면 그런 말을 들은 지 2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꽤 강한 팀이었기에 훈련도 빡세고 주변에 본보기가 많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잘하는 멤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가 연습이 끝나면 따라해가면서 노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물론 바로 잘하게 되진 않았고 혼자서 하는 연습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하이! 안녕. 무슨 일이야? 너 혼자만 잘하게 둘 것 같냐? 얘들아. 1대1이야. 지켜봐 임마. 좋아. 간다. 이렇게 훈련이 끝난 후 홀로 하던 연습에 함께하는 멤버가 점점 늘어나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습 시간도 원래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 실력들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었고 그렇게
역대 최강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라는 게 왜 나야? 당연하지. 네 덕에 완성된 팀이잖아. 빨리 스타팅 멤버로 올라오라고, 마사요시. 2학년이 되자 일단 레귤러로 들어가긴 했지만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에서 팀의 사기가 내려갔을 때에는 다녀와라! 네! 자! 역전해보자! 가자!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기폭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3학년이 되자 저는 모두의 추천을 받아 주장이 되었고 이 팀에서 전국대회 출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좋은 추억이었겠지만 제 부활동 인생에 있어 최대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작년에 퇴임하신 정든 코치님의 후임으로 그 인간이 들어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쪽은 새로 코치가 된 고마스리 씨다. 현역 때는 프로 선수까지 하셨으니까 잘 배워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럼 고마스리 씨 잘 부탁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신세졌던 코치님이 그만두신 건 서운하긴 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프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건 저희들에게 있어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미니게임을 실시한다. 팀 편성은 내가 다 생각해뒀으니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 네? 코치님 잠깐만요. 왜 1학년인 10호만 2번이나 나가는 건가요? 3학년 중에서 게임 멤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팀 편성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10호는 2번 나간다. 감독이 나한테 개기지 말라고! 어? 그러자 10호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나 2번이나 나가는 거 귀찮은데. 그러니? 그럼 한 번만 나갈래? 근데 안 나가도 내 실력 알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탁 좀 하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에? 농구부에 들어온 지 고작 2번째인 1학년 10호의 이러한 태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오냐오냐 하는 전 프로 코치. 뭐지 이건? 설마 이 자식 뭐 농구만한 황금세대 뺨치게 강한 놈인가? 들어와봐. 바울! 네? 10호 괜찮니? 아파. 큰일 났다. 팔 부러진 것 같은데. 뭐라고? 야 수고! 당장 보건실로 데려가! 아니 고작 엉덩방아 찌운 걸로 뼈가 부러질 리가 없잖아요. 빨리 움직여 수고! 뭐야 진짜. 저는 불만이 가득한 채 10호를 보건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탈출 성공했고요. 너 연기냐? 재미도 없는 연습을 뭐하러 해. 웃기지 마. 그따구로 해서 레귤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가능하지. 그럼 난 먼저 갈 테니까 당신 애들은 열심히 해보라고. 건방진 신입은 그렇게 말하고 실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벙 쪘고 일단 코치한테 설명하자. 알겠다. 그게 답니까? 거짓말하고 연습도 땡땡이 줬다니까요? 걔는 괜찮아. 너도 그딴 말하고 있을 시간 있으면 연습이다 더해. 진짜 뭐냐고. 멤버들도 다들 화가 나 있었지만 고마스리 코치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곧바로 판명나게 되었는데 아니 저기요 선배, 코치한테 꼰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연습은 좀 나와달라고 또 따로 연락 들어왔잖아요. 빙빙 둘러 말하는 거 질색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너가 교장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딩동댕동. 벌써 들켰네. 중학교 땐 축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농구로 갈아탄 거야? 들렸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축구는 사람이 많아서 주목을 덜 받잖아. 그니까 사람 수가 더 적은 농구로 갈아탄 거지. 오늘 딱 보니까 알겠던데 너 초보지? 응, 그래서? 우리 선수들 우습게 보지 마. 연습도 없이 레귤러 들어올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선배야말로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걸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뜻이야? 뭐, 곧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저희 3학년들에게 있어 마지막이 될 큰 대회 멤버를 발표할 때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레귤러에서 떨어지고 시프가 스타트 멤버라고? 그럼 레귤러 중심으로 연습을 하도록. 아니 잠깐만요. 왜 이런 1학년이 들어가고 마사요시가 벤치입니까?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다. 장난합니까? 이 자식은 연습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요.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숨기는 법이야. 웃기지 마! 웃기고 있는 건 니들이야. 이 이상 불만을 표하는 놈들은 시합에 안 보낸다. 바라던 바야. 우리 빼고 이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던지. 선배가 안 나가면 우리도 안 나갈래. 이 새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응? 아드님 신체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일한 1학년 레귤러이자 스타트 멤버라고요. 나는 납득 못해. 교장 아들이라고 감싸지 말란 말이야. 닥쳐 이 새끼들아. 3학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대회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선발을 위한 게임 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하지만 이미 정해졌으니까 됐잖아, 아빠. 여기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미안. 학생들이 납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히려 게임은 이 레귤러 멤버의 힘을 재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자. 멤버는 당일에 내가 발표한다. 이상! 그날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못 가지만 꼭 공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당연하죠, 교장 선생님. 다들 고마워. 스타트 멤버가 될 뻔한 시포는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며 이쪽을 노려봤지만 저를 대신해 화를 내준 팀 멤버를 생각하면 그딴 시선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고마스리는 스타트 멤버 특별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대놓고 시포만 훈련시킬 목적으로 남게 하여 매일같이 1대1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포는 전혀 의욕이 없었고. 제발! 너를 스타트 멤버로 만들고 꽤 괜찮은 성적을 남겨서 코치 보너스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힘들어. 쉴래. 한편 저희는 항상 그래왔듯 저희끼리 합을 맞춰 연습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합 전날에 야, 선배. 내일 알지? 뭐가? 네가 져줘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내일 전력을 다해 스타트 멤버를 노릴 거야. 뭐? 내가 스타트 멤버라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남은 건 주변의 연출이지. 그걸 왜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런 되도 않는 얘기를 내가 이해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윗사람한테 경호도 제대로 못 쓰는 상대 얘기를 말이야. 그러셔? 방금 그 발언 싹 다 코치한테 전해놓을게. 내일 각오하라고. 당일 시합 준비를 위해 한 명만 빼고 모두 체육관에 일찍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모두를 불러 모아 오늘 누가 어떤 팀이 되더라도 전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다들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손을 놓아버리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 누가 스타트 멤버가 되든 불만 없기다. 알겠지? 알겠어! 그 뒤 시포와 고마스리가 도착했습니다. 멤버가 발표되었는데 뭡니까 이게? 마사요시 상대팀 싹 다 스타트 멤버잖아요. 근데 마사요시 팀은 1학년 2명에 2학년 2명? 장난해요? 실력만 있으면 어떤 팀이 되었든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고. 전반전은 스타트 멤버들의 단독 무대였습니다. 다만 공을 움직이는 건 3학년 4명들 뿐이고 시포는 대충 뛰어다니기만 할 뿐. 분해요 선배. 스타트 멤버가 있으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 정도 점수차로 끝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선배가 후반전에도 다들 뛸 수 있겠어? 당연하죠. 좋아. 그럼 후반 작전을 짜보자고. 야, 너무 쉽네요.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방금처럼만 부탁할게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어서 스타트 멤버들은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후반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여기야. 패스. 컷! 여기야. 야, 너 옆에서 뺏어가지 마. 그대로 패스를 연결해 3점 슛. 나이스!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보자고. 네. 그 후로
저희 팀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약점, 즉 C4를 중심으로 공략해나가 스타트 멤버가 그걸 커버하는 사이 마크가 허술해진 순간에 그쪽으로 패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리바운드를 뺏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점수를 빼앗기니 시합 중에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58대 60, 3점 슛을 하나 넣는다면 저희 팀의 승리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할 수 있어! 다 틀렸어. 에? 호싱! 네? 잠깐만요! 방금 그건 네가 지멋대로 넘어진 거잖아요! 왜 파울인데요? 그걸 적팀인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아니죠! 내가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인 거야! 서두르지 마. 일어날 수 있겠니? 자, 공 들고 스로인 해야지. 시간이! 그리고 시합 종료! 여기까지인가? 이거 진짜 너무했잖아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야, 고생했네, 수고! 이런 member들을 데리고 진짜 열심히 했다, 야. 하지만 역시 스타트 멤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과가 나와버렸네. 꼴 좋다. 글쎄, 과연 그럴까? 교장 선생님! 어쩐 일로 계세요? 오늘 다른 연건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다른 멤버 아이들이 꼭 좀 보러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말이지. 그래도 보러 와서 다행이야. 좋은 시합이었어. 그렇죠? 자네랑 C4를 제외하고 말이야. 에? C4를 스타트 멤버로 쓴다고? 장난하자는 건가? 이 시합에서 내가 공을 만진 횟수가 몇 번인지 알아? 딱 10번이야. 그중 컷당한 게 8번. 그리고 득점수는 빵! 뭘 어떻게 고려하면 이 아이를 레귤러에 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히려 실력으로는 스타트 멤버에 못 미치는 후배들을 데리고 스타트 멤버팀과 대등한 싸움을 한 저 친구야말로 레귤러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싫어. 나 대회 나가고 싶어. 이겼잖아. 그런 말 하는 건데. 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아프다고! 중학교 때 팀에서 고립됐던 걸 벌써 잊었냐? 너의 그 사람을 깔보는 태도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라는 걸 왜 몰라? 아니, 그건 이제. 당신도 똑같아, 고마스리 코치. 내 아들을 이용해 아부를 떨려고 하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건가? 아니, 당신은 해고야! 정말입니까? 그 후 작년에 퇴임한 전 코치님께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레귤러 및 스타트 멤버 선발이 이루어졌고 저는 보기 좋게 첫 스타트 멤버 티켓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2명은 어떻게 됐냐면 C4는 농구부를 나가게 되었고 이번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 친구도 생기지 않아 그 이후로 학교도 잘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그 엄격해 보이는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 큰 걱정은 안 했지만 왜 그분에게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걸까?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고마스리도 그 악평이 주변 학교에 싹 다 퍼지는 바람에 아무 곳에서도 고용해주지 않아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 멤버들과 3년을 함께 보낸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랜만에 술이나 마시자고 불러볼까? 저 스고우 마사요시. 오늘은 친구가 악을 물리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